오늘은 파나소닉의 루믹스 G7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의 루믹스 G7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 사양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ISO는 25600까지네,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까지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게 5년 정도 된 제품이다 보니까 유튜브 리뷰는 상당히 적긴 한데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내돈내산 이런 후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능적인, 그러니까 수치적인 성능은 그냥 그런 데서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사실 지금 제가 원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화각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시고 지루해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화면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 전에 제가 고프로를 구매해서 화각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사실 야외에 나가서 실외 촬영을 하면 활용도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수음, 마이크의 수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언어 전달이 잘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고프로에 액세서리를 추가로 달아서 마이크를 달아야 하는데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 GF9, GF10 이런 좀 작은 미러리스를 살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렌즈 교환식 중에서도 그래도 뷰파인더도 있고 여러가지 터치도 되고 되는 그런 바디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출시는 2015년 8월 정도에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출시했다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24프레임,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로그 파일이 지원이 안 돼요. 소니에서는 S로그, 캐논에서는 C로그, 니콘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파나소닉에서는 브이로그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을 찍는 그런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 로그 파일을 얘네는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브이로그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대비책으로 콘트라스트, 채도 모든 걸 -5 정도로 낮추고 컬러를 입힌다면 잘 입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이 제품을 파나소닉 루믹스 G7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DMC G7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기존에는 1442, 즉 13mm에서 42mm 렌즈가 번들 렌즈로 오지만 저는 25mm f1.7 렌즈를 추가 구매했고요. 추가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광각, 망원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 화각의 렌즈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 화각이 50mm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냥 50mm가 표준 화각의 렌즈다라고 부르는 거지 원래는 40mm대 렌즈가 눈에서 보이는 시점과 가장 동일하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25mm f1.7을 구매한 이유는 이게 센서 사이즈가 마이크로 포서드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정도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실제 사이즈는 4배가 차이 나고요. 이게 환산 화각으로 따지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25mm f1.7 렌즈를 구매하면 거기다가 2를 곱한 50mm f3.4 정도의 렌즈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m 렌즈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세히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위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나왔을 당시에 10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미러리스였고요. 사실 근데 그 정도 가격대의 바디 중에서 4K가 되는 카메라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상 특허 바디로 유명했던 제품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동영상 버튼을 박아놔서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으려면 이렇게 누른다던가 한참 찾아 헤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셔터 바로 옆에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는 데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보여드리면 돌아가는 다이얼이 있고요. 셔터 버튼이 있고 펑션 1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특허 바디이기 때문에 영상 버튼 여기 위치에 있고요. 각종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전원, 온, 오프 버튼, 그리고 여기 다이얼과 또 눌러서 노출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파나소닉의 특기죠. 4K 연사, 4K 포토 다 가능하고요. 그냥 연사, 단발 모두 가능합니다. 브라켓도 가능하고 타이머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건 타임랩스라던가 여러 장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슈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옆쪽에 연결을 해서 마이크 선을 옆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넘어오시게 되면 뷰파인더 있고 이렇게 플래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광질도 좋지 못하고 이게 또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장 바운싱 같은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사용하게 되진 않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랑 이 LCD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AF 모드가 있습니다. AFS, C, MF를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고요. AF 락 같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펑션 2 있고요. 미리 보기 버튼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버튼, ISO, 초점,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런 밸런스 버튼들이 있고, 가운데 버튼이 메뉴 버튼이에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버튼을 따로 눌렀었는데 얘는 처음에 제가 메뉴가 어디 있는지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가운데 있더라고요. 단점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에 좀 그래도 이 제품이 나온 지 오래돼서 가격이 저렴해졌지만 당시에 나올 때는 고급 제품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물론 얘가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조정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이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선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펑션 4, 펑션 3 있고요. 화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소니에서는 사실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캐논도 다 돌아가는데 소니는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최대입니다. 이렇게 이게 최대였던 카메라에서 다른 회사지만 이렇게 된다는 점은 브이로그를 찍으신다거나 혼자 찍으시는 분들에겐 유리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논 같은 데선 무조건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지만 소니 같은 경우엔 M4나 S3 같은 걸로 넘어오면서부터 된 기능들이라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켜보면 좀 이따 두 번째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보시면 AF 빠르게 잘 잡고 있고요. 터치 잘 됩니다. 메뉴에서 터치 되고요. 어느 브랜드는 메뉴에서 터치는 안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얘는 다 됩니다. 그리고 초점에서 IAF, 요즘에 IAF가 인기잖아요. IAF 다 되고 트래킹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AF 다 있는 거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킹 같은 거를 좀 보여드려 보면 트래킹을 생각보다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화면에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Y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면 이 노란색 보이시나요? 안 놓치고 잘 따라오죠. 그래서 파나소닉 카메라가 AF가 떨어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 AF를 잡을 때는 알파 7 M1 정도 수준, 그리고 조금 빠르고 좀 괜찮다 싶을 때는 M2 정도. 이게 2세대라고 보기에는 또 R2, S2가 그냥 M2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2세대라 보기는 어렵지만 한 M2 정도의 성능까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 단점입니다. 여기에 HDMI 포트가 있어요. 마이크로 HDMI여서 까는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충전 포트가 없습니다. 이게 바디를 직접적으로 충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하면서 충전이 되나요? 촬영하면서 충전은 고사하고 그냥 꺼진 상태에서도 바디에 충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밑에서 배터리를 뽑아서 충전을 해야 하고요. SD카드는 여기 꽂아서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세닉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도년월이 2018년 1월인 거 보니까 2018년도에 출시한 제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K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본을 좀 뒤에 남겨드릴게요. 사실 파나소닉 카메라로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장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스포츠를 찍는다던가 산에서 새를 찍는다던가 그런 분들은 이게 환산화각이 2배 정도 되다 보니까 얘에서 500mm를 찍고 싶으면 얘에서 250mm를 구매하면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저렴한 렌즈를 구매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선택하는 거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구매한 이유는 영상 바디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상 화질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찍은 영상은 제가 짐볼에 꽂아서 작품 사진을 찍을 건 아니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따 마트를 가면서 그냥 도시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영상 화질에 대해서는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가볍고 사실 그냥 간단하게 스펙을 좀 훑어드리자면 ISO가 25600까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마이크로 포 서드가 이게 수광 부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실 6400 이상 올리면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풀프레임보다 ISO를 많이 높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초인데 전 영상을 찍기 때문에 30프레임으로 찍으면 보통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사실 사진을 찍을 때 가끔 빛이 엄청나면 조금 제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놓고 찍긴 합니다. 그렇지만 4000분의 1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더 보여드리자면 단발로 놓고 찍을 때랑 셔터음이랑 연사 속도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발,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연사입니다.
이 정도 초당 7매를 찍을 수 있는 연사고요. 4K 포토를 보시면 이거는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녹화 버튼 같은 게 뜰 거예요. 녹화 버튼이 뜨죠. 이게 뭐냐면 약간 초당 프레임을 잘라서 영상을 찍긴 하는데 4K로 영상을 찍으면서 초당 프레임을 잘라서 그냥 그 프레임마다 캡처를 해서 보여주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K 30프레임이라고 하면 초당 30장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걔는 그 30장의 사진을 찍은 그대로 영상으로 저장하지 않고 사진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영상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 싶은 게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뭐 로그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냥 뭐 이 정도로 영상 찍을 때는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드릴 테니까 답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뭐 메탈 이런 거 섞어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치고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